법적 무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북의 전술핵 용산서 터지면 설마 우리한테 쏠 수 있겠느냐. 가장 좋은 지역은 1차적인 타켓트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은 충분하다. 안녕하십니까, 정한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팩트 위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국방본색입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울경제신문에서 난 용산에 전술핵이 터지면 31만 명이 죽는다는데 우리 집이 용산 아파트에 있는데 야, 바로 집 팔고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기다려라. 아직 떠날 시기가 아니다. 오늘 키워드는 김정은 전술핵 무기 서울 타격 정말 쏠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신문 언론의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서울경제신문이죠. 2022년 9월 13일자 신문에 북의 전술핵 용산서 터지면 최대 31만 명이 죽을 것이다. 사상할 것이다. 야, CKT 근무가 용산 상공에서 터지면 수백만 도의 화염의 국가안보 중추시설은 완전히 증발해버릴 것이다. 거기에 뭐 사실 국방부도 있고 지금 대통령실도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과 열 복사선 등 1km 이상은 완전히 인명피해가 심대하게 날 것이다. 핵낙진으로 해서 경부 축선, 그러니까 용인, 이천이죠.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나다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런 언론의 보도를 저평가합니다. 그래, 또 뭐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대하다. 특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다가 옮기면서 이러한 기사들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야, 히로시마의 12KT의 핵폭탄이 77년 전에 투하가 됐어요. 이때 히로시마 인구가 35만 명이었어요.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8만 명,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13만 명 됐죠. 한 20만 명 이상이 35만 명의 도시에 12KT의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의 인구를 보니까 2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 용산역, 대통령실, 국방부 하다 보면 대략 히로시마 인구하고 비슷해갖고 이러한 평가들은,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상당히 일리 있는 평가구나. 아, 친구의 걱정은 이해할 만하다. 우리가 전술핵의 개념을 야, 설마 우리한테 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전략은 정확히 억제와 선제 타격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술핵 무기는 남한을 먼저 선제 타격하겠다. 퍼스트 스트라이크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적 무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130만, 150만 노동당원과 2600만 인문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나는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거 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국민한테 북한을 바로 몇 월 며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고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걸랑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인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술핵이라는 바로 뭐 1KT가 될 수 있도록, 뭐 5KT, 만약 0.01 뭐 kg 정도의 전술핵 무기를 놓고 북한이 야, 니네 어디에 전술핵 무기를 내 쏠 거야 하고 한다면 그 위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거라는 거죠. 김정은이라면 내가 전술핵 무기를 어디에 타격할 것인가 고민을 한다면 저는 서울은 절대 아닐 것이다. 김정은은 멍청하지 않다는 거죠. 우매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서울을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4가지 이유예요. 자, 서울을 타격한다. 그럼 보시다시피 대량 피해가 날 겁니다. 국제적인 비판, 국제적인
공조가 있겠죠. 두 번째, 서울이 한방 전술핵이 상공에 터져갖고 대대적인 피해를 봤다. 우리 군은 멍청합니까? 대한민국은 멍청합니까? 강한 군대가 있걸라요. 평양을 드러내는 압도적 대응, 북한의 50만 이상, 평양, 함흥, 청진 이 3개 정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적당한 보복이, 이 위험을 북한은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국민은 위기에 강한 국민 아닙니까? 만약 전술핵이 서울에 터졌다. 한국 국민의 전투 의지와 북한과 싸워야 됐다는 결기는 아마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어떤 협상의 목적, 정치적 목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서울을 타격한다면 모든 협상력은 초기에 다 사라져버린다. 김정은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에게 용산 아파트를 절대 팔지 마라. 서울 상공에 전술핵이 터지는 것은 한참 뒤의 얘기다. 먼저 김정은은 그 옵션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에 자꾸만 서울 상공 이것들은 극적인 효과를 할 것이지, 내가 김정은이라면 서울 상공에 전술핵을 제일 먼저 터뜨리지는 않는다. 마지막 단계에서 서울은 마지막 단계다. 서울 말고 타켓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50만 이상의 도시가 34개나 되니까 서울 말고 많다. 서울은 핵의 볼무도시로다가 마지막까지 남길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쏠 것인가? 핵 표적, 어떤 표적을 선정할 것인가? 한미연합사 같은 데는 CTB 회의라는 게 있어요. 컴바인드 타겟팅 보드, 표적 선정 위원회가 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 미국은 어떤 표적을 타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종결해야 되고 미군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방에 끝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가장 상징적이고 극적인 표적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일본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말살하는 지역이 최우선이다. 세 번째는 이미 피해를 본 지역. 피해를 본 지역은 타겟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왜? 핵폭탄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핵폭탄의 위력을 체크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공습을 받은 도쿄나 나고야, 오사카, 고베 등은 표적에서 제외를 해버려요. 그래서 선정된 도시가 어디냐면 교토, 히로시마, 니가타가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교토는 제외하면서 추가된 게 고쿠라와 나가사키 도시예요. 그 중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채택이 된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 전술핵을 사용하려면 그냥 김정은이가 지 맘대로지만은, 그러나 정확히 표적 선정위원회를 한다는 거죠. 북한의 핵 표적은 국내 표적, 국외 표적. 국내 표적은 가치 표적, 정치 표적, 군사 표적,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핵무기 공격 표적을 최초로 언급한 게 언제냐면 3차 핵실험을 끝내고 공격할 대상의 표적을 처음 언급해요. 그때 처음 2014년에 처음 김정은이가 내뱉은 표적은 어디냐? 서울과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 김정은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지난날과 달리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고 2013년에 최초로 핵무기 표적을 언급합니다. 청와대와 반도 통치기관들, 그 다음에 미제의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항구와 비행장, 대조선 침략기지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치 있고 군사 표적이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표적. 그럼 서울 말고 어디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군사 표적이겠죠. 중부 축선의 군사 표적들 어디 있습니까? 계룡대, 충주, 청주, 음성, 막 이런 데가 중요한 군사 표적이다.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표적, 미국의 증원군이 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하나의 침략 기지를 방어하고 우리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부산, 울산, 광양, 바로 중원군이 도착하는 부대들이에요. 중요한 전쟁의 지원 물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억제하게 한 수단으로 아마도 부산, 광양, 울산 대규모 산업기지도 있으면서 항구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로 형성돼 있고, 이런 정치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다. 중부 축선의 군사 표적, 저쪽 남부 축선의 항구와 항만, 중요한 기반 시설이 있는 곳, 동시에 일정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만약 김정은이가 표적을 선정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21년에 아산연구소하고 미 랜드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전술핵 사용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핵 협박으로 NLL 포기를 강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을 핵 인질화하고 핵 공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할 것이다. 세 번째, 정치 및 군사적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과 반격을 차단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이 전술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 중부 축선의 군사 표적들, 부산 남해안을 연한 그 축선의 정치 군사 표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표적이 아마도 사용한다면 1차적인 타켓트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 얘기가 나가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단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들이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북핵 분석이라는 책에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적은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막 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속으로 들어가서 팩트를 찾아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책 속에는 제 고유한 그 시나리오로다. 북한 김정은이가 전술핵을 가졌다. someday, 어느 날 김정은은 저쪽 서해안 무인도를 향해서, 그것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미사일 실험을 하는 무인섬에 전술핵탄두를 발사해서 탄착을 시켰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실수로 발사됐다 하고 북한은 바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충격을 받을 것인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전술핵 공격, 전술핵이 한반도 영해와 영공과 영토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부터 충분하다. 2022년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가 되면서 북한 애들은 이미 법과 시스템, 능력을 모두 갖췄다고 봐야 된다. 안보라는 것은 위협을 없애고 취약성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할 일은, 국가 안보는 그냥 립서비스로 안보를 강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위협은 뭐고, 그래서 노출된 취약성은 뭔가, 그래서 나는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국민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틀림없는 것은 전술 핵무기는 한반도의 영토와 영공과 영해상에 떨어질 수 있다. 명확한 위협이 생겼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취약성은 더 증진됐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또 국민 전체는 인식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안보를 가지고 이념과 진영의 잣대를 들이대는 정치인은 국민은 명확하게 식별하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은 바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나는 위협을 이렇게 식별했고, 나는 취약성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현재,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방송의 의미가 그것이다 하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서울에 전술핵 무기 떨어질 수 있나? 라는 주제를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전술핵, 새로운 위협, 또 다른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채널 국방본색을
자주 시청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김정은의 생각을 더 치밀하고 밀도 있게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